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9월, 이제 가을이네요. 9월 8일, 화요일. 네, 화요, 이제 온라인 이제 공부 모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랑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실 수 있는 도반 한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대신해서 제가 질문도 드리고, 그다음에 저한테 질문 주셔도 되고, 우리 도반님한테 질문 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공부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선생님하고 좀 진솔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예. 마이크 소음이 들립니까? 저기 마이크 목소리 좀 체크해 주실래요? 지금도 소음이 들리나요? 마이크에? 지금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 얘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한 지는 얼마나 됐죠? 지금 2년? 2년? 네. 2년밖에 안 됐나요? 네. 꽤 오래된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까? 좀 옛날 얘기부터 하면, 예. 일단 어렸을 때 좀 제가 외로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그랬나 보면 제일 큰 뭐 사건 같은 거는 일단 제일 좀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할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 아빠가 가출을 하셨어요. 아빠가요? 네. 예. 집을 나가셨다고? 네. 예. 그때 중1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제일 좀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본인한테는 좀 충격이었나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이전에 뭔가 그 예고된 행동도 있었는데. 아니요. 그건 없었어요. 그거 전혀 눈치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눈치를 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저는 무조건 엄마 아빠면 아빠였거든요. 아빠 편? 네, 무조건 네. 아빠 편. 왜냐면 잘 놀아주고. 그런데 그런데 제가 그냥 아빠 핸드폰을 봤는데, 목소리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진짜 목소리 너무 떨려. 잠시만요. 괜찮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 젊은 여성분이랑 같이 있는 사진 제가 봤어요. 그때 처음에. 휴대폰에. 네. 이렇게 상반신 이까지 이렇게 찍혔는데 이게 안 입고 있는.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중학생 중1때인가? 그래서 심각성을 몰랐었어요. 그때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아니, 인지는 됐는데 네. 그게 저한테 큰 영향을 네. 줄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네네네. 그냥 뭐야? 이상하네. 뭐 느낌이. 네. 되게 아빠 이상하다. 왜 그러지? 이렇게 해서 그냥 몰랐는데, 근데 진짜 예고도 없이 아빠가 안 오시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근데 그게 충격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중학생 때까지는 실감이 안 났었어요. 한 2년 정도? 네. 네. 그 어떤 상황인지도 명확하게 모르고. 네, 그냥 진짜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크게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겠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고등학생이 딱 되니까 실감이 막 나는 거야. 아버지의 부재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이제 그 엄마와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 제가 뭐, 휴지, 티슈 좀 써주실래요? 그 습관처럼 눈물이 나. 아빠 그때 생각하면 한참 그 예민할 때고 그 사춘기 때라 그렇죠? 세상에 대한 어떤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뭐 어른들 세계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는 시점이고 되게 좀 상처가 꺾였네요. 네, 근데 그게 고등학생 때 그게 이렇게 확 현실처럼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는 좀 밝고 그랬는데 고등학생 되고 좀 그게 더 상처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집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엄청 엄마가 화를 내셨어. 아버지 얘기를 난 하면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엄마도 얘기니까. 그때 뭐 생활비 같은 것도 다 엄마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찾아오셨어요, 아버님이? 전혀 안 찾아오셨고 제가 이렇게 보고 싶으니까 중간중간 뭐 생일이나 그때 문자를 해도 연락이 없고 그 이후로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먼저 했어요. 먼저 했어요? 네. 그럼 답장이 오고 그랬어요? 답이 그러니까 오고? 뭐 답장이 없을 때가 많았고 근데 그때 제가 성인 되고 아니다 제가 대학생 되고 국가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혼을 안 하셨거든요. 그냥 진짜 가출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전에 나한테 보였던 가정에 보였던 그거랑 너무 다른 변화네요, 아버님의 그런 행동이. 충격적일 정도로? 완전 극과 극이. 극과 극이. 그 전에는 뭐 솔직히 뭐 그렇게 아빠가 돈을 줬으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경제적으로도 그런 힘든 상황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가정처럼. 네.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이 저한테. 세상을 보는 세상이 시각도 그 이전과 그렇고. 이후 세상이 아주 달라졌다고요? 네, 중학생 때까지 좀 실감 못했고 좀 고등학생 기점으로 그렇게 확 와닿으면서 어떤 식으로 자기한테 세상이 변하던가요? 그 이전과 이후가. 그 저는 그냥 즐겁고 그냥 좀 그때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빠 생각날 때도 그냥 오겠지 약간.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출하기 이전에 내가 봤던 세상과 점점 그 사실을 알아가는 이후의 세상이 네. 어떻게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뭔가 초등학교 때는 아빠도 다 계실 때는 그때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았겠네요. 네. 그냥 뭐 그냥 학교 가서 놀고 네. 학원 가서 놀고 그때까지는 진짜 그야말로 그 또래 아이들처럼 이렇게 성장을 했겠네요. 그렇죠? 좀 사춘기가 일찍 온 것 같긴 한데 초등학생 때 그래도 평범했던 것 같아요. 좀 그냥 사춘기 애들 행동 좀 못됐고 뭐 약간 이기적인 그런 행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버님이 떠나고 나서 네. 뭐 처음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그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도 안 됐고 실감도 안 됐지만 점점 세상이 어떻게 자기한테 보이던가요?
점점 특히 고등학교 때 내가 일단- 바라본 그런 어른의 세계나 아니면 이 세계라는 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일단 너무 이렇게 무서워요. 무서웠다. 이전에는 못 느꼈던 네. 두려움, 네. 세상이. 진짜 혼자만 있는 거. 왜냐면 이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구한테 공감을 받고 싶었는데 얘기 못 했겠네요, 쉽게. 어디에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뭐 크게 공감이 안 갈 거잖아요. 그렇죠. 다 어린 애들이고. 그리고 집에서 얘기하면 항상 그 상처만 더 받고 엄마는 화를 내시고. 화를 내니 무슨 그런 얘기를 뭐 조금이라도 보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어. 완전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엄마 속도 모르고 그렇게. 근데 엄마는 그 아버지가 떠나게 된 상황을 얘기를 안 해주시던가요? 왜 떠나게 됐는지?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안 하고 아버지도 그런 얘기 없었고 네. 그냥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없어. 이렇게 한 가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 네. 납득이 안 되고 네, 네. 뭔가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었던 느낌이 이게 울타리가 해체된 듯한 느낌, 보호받는 환경이 사라진 듯한 느낌. 네. 근데 그게 너무 슬펐어요.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황. 연락을 해도 잘 못 보게 되는 그런.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그거 좀 그래서 좀 이게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좀 일단 저는 아빠에 대해서 좋은 기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엄마가 뭐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떠났겠지. 맞아 그렇게 하거나 그냥 아빠도 뭐 우리 좀 미화한다 해야 되나? 아빠에 아빠의 대해서 행동을 좀 뭐라 해야 될까?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버지에 대한. 네.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그랬죠. 무책임하고 막 욕을 하잖아요. 네. 전혀 공감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네. 자기도 모르게 심적으로 아빠 편이 오죽했으면 떠났겠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저는 그런 뭐 두 분에 대한 뭐 관계도 어렸으니까 모르겠죠. 모르고 그냥 진짜 미화한 자유를 찾아 떠난 뭐 그런 식으로. 엄마가 좀 강하세요? 성격이? 엄마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도 사이가 좋은 느낌은 그게 없었어요. 항상 뭐 돈 때문에 싸우고 뭐 그냥 아빠도 말이 없고 무뚝뚝하고 엄마는 항상 그 못마땅해 하고 뭐 다 비슷하겠지만 좀 저는 네 그렇게 막 화목한 가정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두 분 서로 뭐 칭찬한다고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투덜투덜. 근데 그게 일상이니까 뭐 늘 있는 일이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헤어질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못했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네. 그래서 그게 뭔가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고. 근데 제가 뭐 그래서 그리고 아빠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의 반응이? 그러니까 뭐 떠난 것까지 오케이. 근데 연락을 했으면 뭐 자식이 연락을 했으면 미안하더라도 진짜 그냥 지금 뭐 못 보는 상황이라 이 말이라도 해주면 설명이라도 그렇구나.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네.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진짜 왜 떠났는지, 왜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인지. 그냥 저는 그 사진으로 안 거죠. 제가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그 사진이 계속 남아있으면서 그냥 나중에 그냥 저절로 그냥 그런 상황이구나 해석을 한 거네요, 본인이. 여기서 양쪽에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엄마 그러니까 뭐 그런 전달 발상 전혀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는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뭐 이렇게 됐나 봐요. 나도 알고 있으니까 좀 예측을 하니까. 얘기는 안 했지만
얘는 다 알고 있을 네, 것이다. 네, 네. 분위기상. 네, 분위기상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이후로 그러면 아버지랑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아빠랑? 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대학생 되고 국가 장학금 처음 연락됐던 게 국가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이혼 상태가 돼야지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혼해달라고.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제발 엄마 연락 좀 받으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알겠다고.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일단 받아야 되니까. 일단 학비가 없으니까. 학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혼하시고 그다음 그 연락 받고 제가 진짜 제발 이렇게 와닿았겠죠. 그래서 이혼하시고 제가 근데 한 번 진짜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 항상 그것 때문에 너무 짐이니까 그게 뭔가 너무 짐작은 하겠지만 이게 명확한 이유라고 자기가 스스로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좀 알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일단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게 짐인 거예요. 아빠 생각이 항상 여기 크게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뭘 해도 가로막는 느낌인 거예요. 학교에서 뭐 친구랑 어울리려고 해도 아빠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떠오른다기보다는 뭔가 공감대가 없다고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이렇게 슬픔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너무 달라 보이는 거죠. 딴 세계를 사는 것 같은 그 또래 애들이랑 맞아요. 막 재미있는 상황이나 즐거운 상황인데 전혀 그 세계로 못 들어가는 그 약간 방관자 같은. 항상 자기 뭔가 뭐 그림자가 있는 듯한. 맞아요. 그래서 활짝 웃지도 못하고. 맞아요. 근데 그때 좀 제가 그래도 학창 시절 때 그나마 도움을 받고 즐거울 수 있었던 건 교회 생활이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일단 최대한 의지를 했어요. 거기에도.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그게 유일한 진짜 피난처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은 그래도 공감대가 있고, 그리고 막 내가 이렇게 뭐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러니까 그때도 저 자신에 대해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뭐 내가 잘못했나? 뭐. 엄마 아빠가 헤어진 이유가 자기한테 있나? 조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조금이라도 전혀 역할을 아니었어요. 했나? 그런 건 아니요, 아니고, 그런 건 건 전혀 아니고? 아니었는데 그게 아빠가 떠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상처는 없었거든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문자를 했는데 답장이 안 오는 게 왔을 때, 나의 잘못인가?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큰 상처가 됐네요. 그게 더 큰 솔직히 거예요? 또 훨씬 크죠. 아, 왜냐면 나랑 관계 있으니까. 그 솔직히 두 분 헤어진 거 솔직히 큰 문제 그냥 바람 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뭐 오죽 힘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연락 한번 없었을 때 그때 실감이 나면서 왜 내가 안 보고 싶지? 나한테는 아빠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가? 짐으로 생각하는 건가? 아빠 인생에서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훨씬 컸어요. 연락이 없는 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 맞아요. 오히려 짐이 되는 아빠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그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거네요. 근데 집에서도 언니는 항상 이렇게 친구들만 같이 놀았고 엄마도 너무 바쁘니까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솔직히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그럼 한참 혼자였겠네요. 사춘기 때는. 그렇죠? 고등학교 때도. 근데 그때 교회가 갔고, 유일한 놀이터였어요. 그때 좀 거기서는 진짜 아무런 편견 없이 보듬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가 유일하게 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 계속 다닐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야, 그게 진짜 제 유일한 그런 데였는데, 그 참, 또 크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이 확, 뭘 해야 되지? 또 여러 사건이 겪잖아요. 그러면서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얘기를 더 하자면, 그 뒤에 한번 만났었어요. 그때도 짧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짐을 일단 내려놓고 싶으니까, 만나자, 아빠한테. 한 번만 만나자, 이렇게 해서. 근데 또 그때는 흔쾌히,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같이 봤는데, 엄마 몰래 봤는데, 진짜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너무 이렇게 흰머리 하나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되게 너무 근데 미안해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한 일주일 전에 본 느낌? 너무 자연스럽고 진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아빠는 나만 그 10년 이상을 그렇게 아빠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빠는 전혀 아무 문제가 아닌 전혀 없어요. 엄마도 그렇게 막 힘들어 했잖아요. 일단 생활고가 제일 힘들었죠. 근데 봤는데 엄마는 이렇게 흰머리가 새하얀데 아빠는 진짜 흰머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웠어요. 놀랐고 근데 그 상황은 뭐 화도 안 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또 충격 받고 2차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이런 반응이 아닌데 이상하다.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고 그런 표정이라도 지었으면 죄책감 뭐 전혀 없고 진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얘기하고 뭐 엄마 잘 지내니? 뭐 이렇게 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뭐 친할아버지 잘 지내시니? 뭐 그 잘 지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 아무렇지 않게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솔직히 제 시나리오는 그냥 풀고 싶었어요, 응어리를.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됐네. 괜히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가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아빠 성격상 그때 딱 와닿은 거죠. 그러면서 와, 나는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싶은 거예요. 이때까지 아빠는 뭐 온갖 시나리오를 다 썼잖아요. 적어도 힘들어하고 계실 거다. 자기들을 놓고 가고 뭐 이런. 아니 그런 기대는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아빠에 대한 이렇게 좋은 상이 있었어요. 아빠도 뭐 힘들었으니까 갔겠지 그랬는데 저녁 이렇게 뭐 아무튼 그랬어서 그때 이렇게 확 깨진 것 같아요. 상이. 아빠에 대한 상이? 네. 확 깨지고, 그런 생각에 대한, 다 내 생각이었구나, 그게. 진짜 아빠를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상상 속의 아빠를 그동안에 만나왔고, 그리워해왔구나. 진짜 맨날 꿈 꿨거든요. 맨날 아빠를 만나는 꿈. 근데, 너무 다른 현실은 전혀 그런 아빠가 아닌 거야.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충격받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의지해 왔는데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좀 느꼈던 자신의 것 같아요.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거 알면서도 좀 모른 채 했죠. 어렸을 때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때가 그래도. 근데 점점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뭐 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감도 들고 점점 이렇게 제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게 그냥 내 감정을 풀려고 했던 거 아닌가? 막 그런 신령스러운 느낌이 들었던 게 그냥 약간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영성서적 같은 거요?
영상사적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그냥 뭐 일단 종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는데 거기서 어떤 작가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자기는 진리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좀 큰 뭐 울림이 울림이 있었어요. 진짜 이 세상의 진리가 뭔가 진짜 이 세상에 실제한다고 할 수 있나? 저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옛날부터 교회 다녔고 당연히 존재하고 신이 있고 나는 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질문이 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진짜가 뭐냐? 네. 진짜가 진짜가 뭐냐? 뭔가 변하지 않는 게 뭔가? 네. 그런 질문을 그때 처음 던졌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제가 한 21살? 20살 대학 들어가서? 아니요, 제가 21살 때 갔어요. 대학 들어갔어요? 20살 때 갔어요. 20살에 1학년이잖아요, 그쵸? 보통은. 21살 때 갔어요. 21살 때 네. 그런 대학 들어가서 그런 어떤 네. 진짜가 뭐냐를 네, 이렇게 네,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 시작했네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기는? 여기는 그래서 또 21살 때 막 그런 사건이 막 있으면서 진짜 그 피난처였던 거기 아닐 이게 진실이 아닐 수 있겠다. 완전 그냥 저 세상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오로지 그렇게 힘들 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도 아닐 수 있겠다. 아닐 수 있다 하는데 너무 무섭은 거죠. 거기 뭐 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보통은 항상 있는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근데 계속 학교 공부만 하는 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휴학을 하고 일단 모르겠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휴학하고 그냥 그 책 같은 거를 계속 읽었어요. 뭘 찾았죠 그때부터. 이 휴학 기간 동안 난 뭐라도 그게 한 2학년 정도 됐나요? 2학년 하고 졸업하고 휴학했어요. 2학년 하고 네 휴학 바로 해가지고 그때쯤에 왔죠? 네 2학년 8월 2학년 8월 달에? 네 2년 전 2년 전이죠. 지금 9월이니까 그래가지고 책 찾아보다가 처음에는 오쇼 라즈니시 책 보다가 너무 이렇게 생각이 혁명적인 거예요. 저는 항상 난 죄인이고 난 잘못했고 항상 이렇게 의기소침해 그런데 거기서는 그걸 다 깨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것부터 비난했던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그런 항상 죄의식하는 그런 문제의식부터 해서 뭐 아무튼 제 편견을 다 깨버리는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 다 그런 거예요. 네, 뭔가 좀 자유로움 같은 것도 느꼈겠네요. 네, 맞아요. 이거지.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을.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이렇게 찾다가 저는 그때 뭐 깨달음이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뭔가 자유로움 그 책을 통해서 뭔가 해방되는 듯한 변화가 이 사람은 느껴지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배울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읽다가 그런데 뭐 그런 처음에는 그 정도로 읽다가 뭐 그런 뭐 깨달음이니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수행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 수행을 해야지 그러는구나 싶다가 내가 인도도 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진짜 갈 수 있었으면 갔을 거예요. 돈이 있고 이러면. 그런데 그래서 좀 이렇게 막혀 있다가 그런 오쇼 홈페이지에 오쇼 제자 끼란지의 글이
끼란 바바 뭐 이렇게 말하던데 그분의 글을 봤는데 너무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라진 씨하고? 네, 제자인데. 그게 너무 이상. 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자기는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십몇 년이 흐르니 뭐, 그러니까 뭐. 자기 말 오셔가 뭐 미국에 떠났을 때 나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스승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렇게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게 너무 그게 저 같은 거예요. 그게 맞아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네 이 사람도. 근데 결론은 전혀 이상한 말을 하는. 본인이 교회에 빠져 있는 것처럼. 아니요. 그 오쇼에 그러니까 대해서. 끼란이. 제가 오쇼한테. 똑같은 처지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도 오쇼한테 빠져 있었구나 끼란처럼. 근데 그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또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자꾸 이렇게 보다가 이게 빠져드는 거예요. 끼란한테? 끼란의 얘기에? 그 얘기가. 끼란의 얘기? 네. 뭐 찾을 것이 없다. 본래 뭐 완전하다.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쪽으로. 그러다가 뭐 제프 포스터 책을 알게 돼서 뭐 이렇게 검색해보다가 몽재 선생님 블로그를 알게 돼가지고 그냥 몽재 선생님 책만 읽다가 그냥 책에서 무조건 선지식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일단 부산이고 하니까 용기에서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한 2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 이후에 뭐 와서 뭐 금방 알겠던가요?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 처음에는 그거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또 불교 용어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 일주일 정도 지나고 경계 체험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식의 체험이 있었는데? 그냥 카페에서 몽재 선생님 책 읽다가 그냥 가만히 있고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책 읽다가 카페에서 노랫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냥 가만히 했어요. 있어 보자 이렇게 있었는데 딱 노랫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표현을 못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느낌. 무아체험 같은. 딱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딱 듣는 순간. 그때 근데 그게 한 5초? 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네, 아주 짧았어요. 그 뒤에 막 이게 뭐지? 이게 뭐 그 몽재 선생님이 말하는 그건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이후로는 똑같은 경험을 못했네요, 그러면. 못했죠. 근데 그걸 되게 잡고 있었어요. 그걸 체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문 들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전과 다른 어떤 체험이니까. 거 아닌가? 약간. 물어봤어요, 그거를? 그때 말은 했어요, 몽재 선생님한테. 했는데 그때 뭐 그런 체험 있어도 나고 다른 사람이더라.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알려 주셨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었죠, 그때는. 저 못 알아들었고. 근데 그 뒤로부터 조금씩 이게 들리는 거예요. 법문이? 네. 그 뒤에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뭘 가르치는지 알긴 알겠는데 이렇게 머리로 알겠는 이해로 이래서 이게 머리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정리되는 이렇게 해서 이거구나 이런 식의 이게 약간의 그 뭔가 생각이 끼어든 즉이 안 돼. 즉이 아니고 이건데 이거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돌아갔다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정리된 생각 뭔가. 근데 그것이 생각인지 진짜 소식이 온 건지는 본인은 몰랐던 거죠.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내 생각으로 한 건지 많이 하시는 질문 있잖아요. 그게 딱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그 다음은 뭔가 이렇게 본문 듣다가 탁 이렇게 이겁니다 하면 이렇게 전율이 탁 오면서 이게 앞이 이렇게 성성하거든요. 그러면 이건가?
싶은 거예요. 네. 아, 이거 말하시는 건가? 네. 근데 성성하고 딱 그 상태. 그걸 어떤 그 성성한 상태.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를 진짜 오래 잡고 있었어요. 근 뭐 한 2년 가까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 1년 반. 1년 반을? 그럼 최근까지도 잡고 있었다는 얘기네. 네. 그래서 진짜 그 뒤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네. 부끄럽고 목리 선생님이 항상 네. 그 말 하시잖아요. 자기가 그 경계를 10년 넘게 네, 잡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1년 반 동안 그러면 안 되지. 난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근데 그렇게 1년 반을 들으면서 그렇게 잡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한.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게 체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네. 진짜 틈없는 여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쵸? 근데 그게 언제 그런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말을 하면 예. 뺏길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걸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좀 뭔가 이렇게 내가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나 시작은 다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좀 근데 아리까리 하잖아요. 네. 시원한 게 없으니까. 근데 말은 하고 싶은데 말하면 아니라고 할 것 같고 뺏길 그게 좀 것 두려움이 같고. 있었네요. 그래서. 엄청 두려웠어요. 그래 꺼내놓기가 네. 참 용기가 안 났네요. 진짜 용기가 안 났고 그때 막 사람들이 아이고 젊은 나이인데 대단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칭찬만 막 칭찬만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죠. 또 그게 아상이 또 생겨가지고 그래서 못 꺼내놨어요. 그때 꺼내놨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못 꺼내놨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렇게 난 알잖아요. 이게 뭔가 찝찝. 미흡함이 있다는 거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답답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그때 3월 예. 날에 한창 했을 때 본문도 못 듣고 더 답답했었어요. 더 완전 옛날 습관처럼 행동하고 하니까 더 이렇게 답답함이 좀 그게 달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때 근데 그래서 공원에 걸으면서 계속 이렇게 라이브로 그때 웅기 선생님 길 걷고 그냥 듣고 있었는데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소리에 이게 확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향했던 시선이 탁 진짜 초점이 탁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내가 잡고 있던 거랑 미묘하게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탁 선생님이 말하는 거랑 탁 초점이 맞으면서 그때 마음이 진짜 푹 쉬어지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냥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도 차이가 안 나는데 아주 다른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얇은 막이 끼어 있는 듯한 네. 그것이 싹 사라진 느낌. 네, 그때 진짜 이렇게 이렇게 찾을 게 더 없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좀 이렇게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생각을 그래 나 보고 이렇게 지켜보라 하잖아요. 그래 나 보고 있어. 근데 그걸 생각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그거죠. 이렇게 떠 있는 듯 의식이 뭔가 대상에 향한 듯한 느낌, 뭔가 물결 위에 떠 있는 것을 보는 듯한 느낌. 아니 네. 조작 생각으로 이렇게 좀 조작하고 있는 그런. 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조작하고 있었구나. 네네네. 내가 생각으로 생각을 파악하려 했었구나. 의도를 갖고 뭔가를 네, 조작하고 네. 있었구나. 근데 미세하게 네, 네, 못 네. 알아차렸을 뿐이네. 네. 근데 그 생각이 법에 대한 생각이 딱 쉬어지고 나서 진짜 생각이네.
그냥 그러니까 그 생각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의미가 전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생각이 아무런 어떤 힘이 없고 실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네. 진짜 진짜 환상과 그냥 생각. 네. 꿈과 같은 거구나. 네네네네.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진짜 좀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됐어요? 그런 변화가 온 지가? 3월 달쯤에 그런 변화가 왔다 했나? 4월? 4월? 네. 그럼 한 4, 5개월 정도 됐네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럼 그 이전과 그런 변화가 오고 난 뒤에 어떤 그 변화? 네. 어떤 게 있죠? 일단은 그 전에는 뭔가 내가 특별해지고 싶어서 네. 그렇게 공부한 게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알겠는 거예요. 이게 뭘? 내가 쥐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 자기가 뭔가 그런 어떤 조건적인 마음, 뭔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 그러니까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내가 뭐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생각에 잘 네. 떨어지는지. 네네네. 아, 그런 일어나는 분별이 잘 보인다는 거네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이. 네. 생각도 더 잘 보이고, 감정이 움직이는 것, 일어나는 것도 잘 보이고, 네. 어떤 대상에 사로잡히는 것도 잘 보이고, 저절로 네. 보려고도 안 네.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 네, 그 전에는 근데 그걸 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뭘? 내가 잡고 있는 집착하는 네. 거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예전에는 이렇게 공부하면 해서 재밌고 그랬는데 네. 점점 이게 나한테는 이득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다 놔야 되고 점점 이렇게 뭔가를 얻는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다 놓아버리는 쪽으로 비워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그게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그게 이제 실감이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잡고 있던 거를 놓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근데 안 놓으면 또 고통 그걸 알잖아. 더 예민하게. 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잡고 있어도 고통스러운 걸 아는데 이게 놓기가 어쨌든 해피하기도 하고 이거 완전 방향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공부의 방향이요? 완전 달라졌고 처음에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게 이런 변화가 와도 저항성이 너무 컸어요. 그런 거 집착하는 이전과는 정반대니까 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솔직히 속은 시원했는데 얼마 안 가고 바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내가 기대했던 공부가 아닌 거야 이거.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감정도 좀 많이 올라오고 이게 점점 내가 이렇게 뜯겨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요. 그런 식의 전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놓아버림의 공부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계기 그때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 놓으면 괴롭다는 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놓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번 또 이렇게 반복되니까 저절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나 봐요. 그래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어떻게 보면 공부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아빠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그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 털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뭐 아빠 얘기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했는데 이 공부를 좀 하고 나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구나.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네요. 저는 진짜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예,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한다는 게 대단한 용기인 것이고 네. 본인도 이제 이별할 때가 됐다라는 거를 알게 무의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놓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제가 먼저 물은 것도 아니었고 근데 본인이 이제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드러내 보임으로써 더 이상 그 어떤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이제 벗어나려는 하나의 어떤 깊은 내면에서의 어떤 그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너무 이제 가슴 아픈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사실은 진짜 큰 거죠. 그렇죠? 너무 세상을 금방 알아갈 때에 그동안에 이렇게 울타리처럼 버티고 계셨던 분이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시고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모든 것이 다 빼앗겨 버린 듯한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 10년 가까이를 아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만났을 때 전혀 그런 표정이 아닌 데서 준 어떤 충격 내가 꿈속을 살았나? 꿈속에 아빠를 만났나? 그런 어떤 충격적인 그런 경험도 했는데 그렇죠. 그게 벗어날 수 있어요. 반드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환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한 고통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한 고통도. 사실은 기억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만의 왜곡된 기억. 그죠? 자기가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아빠의 모든 면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인상적인 부분을 마치 왜곡된 어떤 캐리커처처럼 잡고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빠를 만난 게 진짜 아빠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취한 아빠의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한 아빠에 대한 기억이 좋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을 취해가지고 아주 그 우리 캐리커처 만화처럼 왜곡된 아빠, 그 자기 마음속에 그려진 아빠를 계속 보고 있었고 만나고 있었거든요. 사실 실제는 그 아빠도 아니었고 사실은 나중에 만났을 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 아빠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빠의 의도를 모르잖아.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얘가 빨리 마음을 정리하겠지라는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르잖아요. 그 아빠의 의도를, 그 행동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딱 그 장면만 딱 사진 찍어가지고 아빠가 왜 이래? 내가 알고 있는 아빠가 아니네? 그런 데서 또 비교해보면서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던 아빠도 진짜가 아니고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충격받은 아빠도 진짜 아빠는 아닌 거예요. 내 그림과 너무 다르게 행동하니까 거기 그 어떤 변화, 예기치 않은 행동에서 느껴진 충격 때문에 진짜 아빠의 의도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못 읽었을 수도 있어요. 다 자기식의 어떤 그 생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그림에 상처받고 아니면 그 자기 그림의 아빠를 사랑했고 그 그림과 다른 아빠의 행동을 보고 충격받고 사실은 우리 그 중생의 삶이라는 게 그거예요. 다. 사실 평생을 살아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다는 것 자체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랑 헤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살았어도 아빠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그린 아빠일 뿐이라. 그리고 엄마가 그린 아빠일 뿐이고 남편일 뿐이고 언니가 그린 아빠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그 아빠를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싶은 면에 따라서 다 다른 식의 왜곡된 상이거든요. 자기가 붙잡고 싶은 상이고 모든 경험의 어떤 상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인 세계다 이거죠. 우리의 모양 세계는. 그게 사람일지라도 뭐 사물 다 포함해서 산하대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식의 그것인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12연계를 보더라도 무명행식, 명색, 애치유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취한다는 거는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보고 싶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만들어. 취유. 존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아빠는 내가 취한 아빠일 뿐이에요. 그게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안다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난다는 어떤 대상이라고 하고 경험한다는 대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완전하게 어떤 그 부족함 없이 안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알미라는 것은 대상으로서 안다는 건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마음 안에 투사된 그것을 만나는 것이지 마음 밖에 있는 건 한 물건도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를 만난 게 아니고 우리 채연 씨는 아빠를 만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그려진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바로 나라는 거지. 나의 얼굴이라는 거지. 어느 선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용성 스님이 그랬나? 산하 대지는 나의 몸이고 그 다음에 꽃과 새는 나의 뜻이다. 산하 대지는 나의 몸이고 꽃과 새는 나의 뜻이다. 의식이다.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나의 투사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 투사했든 감정으로 투사했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상으로 드러났든 간에 그건 다 나의 투사, 내가 취한 것의 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만난 적이 없어 원래. 자기 상에 사로잡혔던 거고 자기 상에 실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음 밖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빠 언제 만났어? 언제 만났어요? 아빠라는 그 아빠를 만나는 순간에 아빠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었고 해석하고 있었고 자기만의 그리던 아빠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었고 아빠와 뭐 어렸을 때 뭐 만지고 했던 그 느낌으로써 아빠를 구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빠를 만난 거죠. 항상. 왜? 아빠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거든요. 항상. 모든 존재가 다 여기 있거든. 여기를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빠한테 상처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 밖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뿐인 거예요. 그냥 늘 여기에 비춰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게 옛 거울이라지 거울에 비춰진 상을 만난 거죠. 그 상 중에 하나가 나라는 개인이었고 그 상 중에 하나가 아빠라는 어떤 개인이었죠. 근데 진짜 나는 거기에 그려진 어떤 상이 아니라 그냥 이것일 뿐이고 이게 빈틈이 없이 모든 경험에서 어릴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아빠를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아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의 마음에 비춰진 그 아빠를 아빠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한 번도. 그 뭐냐?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는 없거든. 어떤 성장 과정에서 뭔가 분별 의식이 싹 트면서 자기식의 어떤 세계가 구축되는 과정에 아빠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드러난 것일 뿐이죠. 실체가 있는 자기가 그린 아빠. 공부가 철저해진다는 거는 그게 철저해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틈이 없어요. 이것을 벗어난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사람이든 뭐 가족이든 나한테 뭐 어떤 사랑을 준 분이든 상처를 준 분이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은 마음이 마음에 속은 게 중생이고 부처는 마음이 마음에 속지 않는 게 그 부처라 하거든요. 마음의 노름에 마음의 유희에 속은 게 우리가 무명에 빠진 사람이고 밝은 사람 뭐야?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일 뿐이구나. 존재가 아니라.
그건 그림자를 그림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체라고 여겼을 때는 엄청난 상처가 되지만 나의 투사라는 거를 여실히 보면은 누가 상처받고 누가 상처를 주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 인생에 그런 그림이 펼쳐졌을 뿐인 거예요. 인연이 그러해서.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든 거죠. 삶과 죽음, 태어남과 죽음 보세요. 아빠 생각 안 할 때 아빠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깊은 잠 속에 있을 때 아빠 어디 있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식이 작동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상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던 거예요. 그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집착. 근데 이런 말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진리에 눈뜨게 해줘가지고. 다른 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삶에서. 아빠가 만약에 내 삶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여기 와서 고리타분한 얘기 듣고 앉아 있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이 나이에.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림자와 같은 거를 많이 알고 경험하고 이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빠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실이 아닌 건데. 진실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진짜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진짜라는 게. 진짜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진짜를 알아가고 진짜 자체의 속성이 그것일지라도 진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야 돼 우리는. 진짜가 아닌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다 순간순간 변한 것이 우리가 생각이나 취한 거예요. 아마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일 텐데 중학교 때 아버지, 고등학교 때 아버지, 대학교 때 아버지 이 소식이 오고 난 뒤 아버지는 다를걸요? 아버지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느 게 진짜 아버지죠? 진짜 아빠는 어디에 있죠? 또 달라질 거예요. 지나면. 나중에는 진짜 부처님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에 비춰진 그때 인연 따라 비춰진 상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담아 놓을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그런 겁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담아 놓을 수 있는 거는 환상만 담아 놓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진실은 담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안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을 저절로 다 하고 있을 뿐이에요. 담는 것도 이것이 하고 내놓는 것도 이것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이것에 담겨진 것을 다 비워냈을 때 이것의 어떤 진실성이 더 드러날 것이고 스스로가 분명해져요. 의미 없는 것들은 이게 오히려 삶에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것들은 다 그것 자체의 속성이 괴로움이라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고 하잖아요. 무상고 무아 무상한 것이 곧 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상한 거에 집착하거든요. 아버지에도 집착하고. 근데 그것 자체가 무아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무상이 곧 공이라는 거예요. 무아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원망하는 마음은 없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뭔가 있어요? 그런 결핍을 느끼는. 결핍. 그 아빠의 부재가 준 결핍.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진짜 별로 안 들어요. 저도 신기한데 그게 진짜 안 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저한테 집중돼 있는 느낌. 어느 대상이? 그러니까 뭐 나를 떠난 아빠가 아니고 그거에 상처받은 나의 시선이 그래서 자기 연민도 되게 많았고 본인에 대해서 내 고등학생 때고 대학생 때 그러니까 불쌍한 느낌. 불쌍한 나, 자기 버려진 나, 맞아요, 외톨이인 나.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 초점이 가 있는 느낌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것도 뭔가 이게 좀 항상 제가 있고 굳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면 뭔가 의식 공간 아닌 것 같은 이게? 네, 의식 공간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그런 상을 제가 잡고 있는 느낌, 미세하게.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얘기할 때 공감 다 되고 아직도 뭔가 좀 막 활짝 갠 듯한 맑은 거는 아니네요. 그런 것 같아요. 확 사라진 듯한 이게 어떤 그런 청명함은 아니네요. 네. 미세한 의식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언어에도 속으면 안 돼요. 하나의 통으로의 의식일 뿐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의식 공간일 뿐이다라는 것도 분별이에요. 그 불교에서 엄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수행의 단계를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무색계를 보면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게 뭐냐면 텅 빈 공간만 있다라는 그런 식의 분별이거든요. 그 다음에 식무변처는 하나의 통으로 의식만 있다라는 분별이에요. 그것도 분별 세계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의 의식이 쫙 펼쳐져 있다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거죠. 그게 아직 활짝 개이진 않았다는 거고 사실은 그게 개이는 거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분별의 어떤 미세한 어떤 잔상 같은 것들이 오래 남아 있거든요. 어떤 하나의 통으로서의 공간만 있다. 하나의 어떤 공도 사라진 자리에 하나의 의식만 있다. 성성한 의식만 있다. 그다음에 의식도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의 이 미세한 분별의 잔상들이 오래 남아 있어요. 근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 말로 할 수는 없는 느낌적인 느낌만 있어도 그거는 분별이에요. 그런 것도 다, 왜냐면 의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느낌적인 느낌조차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명료하게 이게 이제 보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하여튼 그것도 뭐 우리가 분별 안 할 때 그런 게 있습니까? 의식이 작동할 때만 그런 식의 미세하게 느껴지는 듯 느껴지지 않는 듯한 그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미세하게 작동되는 분별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자기 연민, 결핍된 나,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한 건 자기야. 사실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빠가 아니라. 그렇죠? 네. 인정하죠. 우리는 자기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아빠가 그렇게 상처가 된 건 나를 보호해줄 그 위치에서의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그 의미가 더 강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가 어떻게 상처받느냐, 어떻게 위험에 처하느냐가 가장 자기한테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사가 자기한테 집중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이게 아상이라는 것이 모든 분별의 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속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자기도 가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가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누구나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모를 수도 있겠죠. 아빠는 그래도 대상이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보면은 내 눈에는 어떤 객관화된 어떤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자기는 잘 이게 객관화가 잘 안 되거든요.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확인하니까. 근데 결국은 그게 맞아요. 솔직한 얘기예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야. 내가 결핍된 사람이야. 그게 나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관심사였다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모든 우리의 어떤 그 번뇌의 원인은 내가 있음에서 출발하거든요. 거기에 가지치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도 가장 나와 이렇게 뭔가 분화가 잘 안 된 관계잖아요. 네. 나인지 아빠인지 모르는 그 불분명한 경계선에 있는 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 상처받으면 마치 내가 상처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가장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뭐냐면 모든 분별의 핵은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항상 우리는 자아감이 생기고 나서 내가 상처받을까봐,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거에 항상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떠났다면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옆집 아저씨가 그렇게 떠났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예민한 시기에 자기를 보호해줄 어떤 가장 중요한 존재가 떠났기 때문에 큰 상처처럼 받아들여졌는데 그 속은 보면 내가 상처받았다 이거죠. 내가 보호받지 못했다. 그런 의식이 그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아버지라는 존재가 준 상처처럼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나에 영향을 줬다 이거죠. 나한테 나의 안위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시간 조금 더 내가 있으니까 아빠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빠가 없지. 근데 이렇게 한번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꺼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좀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안에 이렇게 가다 놓으면 갈래가 안 잡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한번 꺼내 놓아 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기회들이 필요한 거고. 이게 뭔가 객관화가 된다 해야 되나? 자기 상황이. 뭐 객관이라는 건 따로 없지만 잘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진짜 원인이 뭔가도 스스로 통찰하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자각되고 나서의 공부라는 거는 이게 얽히설키 이게 엮여가지고 순식간에 작동되는 분별의 구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뭐에 가장 묶여있냐 이거죠. 뭐에 가장 사로잡혀 있냐. 어떤 식으로 나는 이 번뇌가 일어나는지도 물론 하다 보면 잘 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잘 보인다고. 망상에 떨어지는 거 잘 보이고 감정이 사로잡히는 거 잘 보이고 그 어느 것도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면 저절로 눈이 열리거든요. 위에 것들은 잘 보여요. 그러니까 공부가 깊어지면 더 잘 보이겠죠. 틈이 사라지면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기미만 보여도 망상이라는 게 마음만 조금이라도 기미만 보여도 망상이라는 게 저절로 보여요. 보려고 노력 안 해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일어나면 그건 다 망상입니다. 어떤 식으로 느낌으로 대상으로서 우리가 보거나 느끼거나 알게 되면 그건 다 망상이에요. 다 떨어져 나가야 될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 그게 이제 그 와중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를 잘 알면 오히려 아버지도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잘 알면 더 이상 그런 거에 속지 않게 되거든요. 문제가 안 돼요. 아버지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내 뇌리 속에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를 딱 붙들고 있었지, 꽉. 아버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했죠? 근데 그건 내가 아버지를 붙들고 있어. 그렇네요. 붙잡고 있었지. 네, 맞아. 내가 붙잡고 있었지. 밖에서 아버지를 넣어준 사람이 없거든. 아버지의 좀 내가 그 아버지의 상을 붙잡고 있었죠. 내가 집착하고 있었죠.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계속 붙잡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의식이 그때 멈춰 있을 수도 있어. 그때요? 그 아버지가 떠난 그 시점에. 그때 멈춰 있다고. 그 이후로 어떻게 보면 성장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어떤 아버지에 대해 상처받은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이 공부하고 이후로는 거의 생각도 안 나고 저는 뭔가 그러니까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예전처럼 막 말을 해도 막 눈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 생각이 나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네. 진짜 장난처럼 정말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아빠 하면 딱 걸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졌구나, 뭐 다 벗어났구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나중에는요? 이상하네요. 아니. 뭐 또 더 깊은데 또 이렇게 잠재돼 있는. 네, 저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히 과거에 별로 관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려 했었거든요. 그냥 담담하게. 이상하네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일 수도 있죠. 습관화된 감정 네, 그런 패턴. 것 같아요. 아빠 얘기하면은 그때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눈물이 자동적으로 같이 나오는 그런 슬픔,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슬픔이 그냥 이렇게 같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일 수도 있죠. 근데 또 그게 또 습관대로 또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뭐 이제 아버지가 진짜 그 어떤 잘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내가 알던 아버지라는 거는 나의 상이었다는 거를 잘 알게 되면 점점 그 위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게 실체가 아니었다는 걸 알면 물론 그 어떤 거기에 이렇게 뭐 패턴화된 감정이 붙어 있을 수는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딱 연결돼서 나오는 그것이 이제 어떤 습관적으로 나올지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점점 또 그런 식으로 이제 패턴에 대한 어떤 감정이 이제 녹아내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도 눈물이 안 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실에 눈 뜨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어서가 아니라 이 진짜에 눈 뜨고 이것만이 의미가 있고 진실하고 나머지는 다 무상하고 그때그때의 어떤 감정이거나 패턴화된 생각이라는 걸 잘 이해하게 되면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사라지고 없어요. 이게 희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이 모든 어떤 장애를 해소시켜주고 요거에 대해 관심 갖고 공부하게 되면 주변적인 것들이 다 녹아내린다 해야 되나? 그거를 따로 다루지 않더라도. 왜냐면 그거는 진리의 속성 자체는 괴로움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상한 거의 속성은 고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여기 있으면 무상한 거에 마음이 안 가게 되면 그건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녹아내리죠. 그죠? 괴로움도 같이. 이 공부는 다른 우리 세속의 공부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면 이거를 여기에 통함으로써 뭐 단칼에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언어적인
표현이 현실적으로 탁 구현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마음을 두다 보면 그런 거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벌써 경험했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렇죠? 이전과 다르죠? 아버지. 다르죠. 예. 그래요. 똑같아요. 다른 문제도. 근데 아버지 만나서 문제 해결했어요? 아버지 속 얘기 들어봤어요? 아닌데도 가벼워졌죠?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그렇게 벗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위대한 거고 대단한 겁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멋이라고. 근데 지나보면 엄청난 치유가 돼 있어요, 스스로. 뭐 특별하게 수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귀 기울여 들었을 뿐이고 자기를 돌아봤을 뿐인데 달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게 참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뭐 치유라면 엄청난 본질적인 치유가 되는 것이고, 뭐 그걸 떠나가지고 이것 자체밖에는 뭐 진실한 게 없기 때문에 달리 할 것도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뭐 할 게 있어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심심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심심한 게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괴로워. 그러니까요. 그죠? 그때 생각 못 하고 그때는 너무 그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네. 하는 그것이 괴롭다고 막 아우성 쳤는데 맞아요. 지금 심심하다고 그러고 있어요. 중독돼 있어서. 근데 지나면 이 심심함처럼 좋은 게 없어요. 하여튼간 어려운 얘기 솔직하게 용기 있게 꺼내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멋진 친구네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앞으로 공부도 잘할 것 같아요. 네,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뭐 묻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뭔가 저는 아직 이렇게 제가 따로 있는 그런 느낌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다 보면 될 거다 하니까 약간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하다 보면 되겠지? 약간 그런 망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따로 있는 네. 느낌은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뭔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여전히 대상에 빠져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뭘 대상하고 있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세속적인 거를 대상화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버지의 문제든 뭐 아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어떤 법을 대상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뭔가 대상이 따로 있을 때 우리는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직 원만하게 하나로 다 녹아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이렇게 공부길에 들어서서 이걸 놓치지 않고 아주 뭐랄까 아주 중요한 일로 이걸 두고 이게 공부하다 보면 그것도 내가 따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거기서 확 벗어나는 전환이 와요. 반드시. 왜냐하면 따로 있는 나도 상이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상을 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문제가 더 쉽게 장애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따로 있는 느낌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빠든 나든 똑같이 똑같아요. 집착인 거죠. 그렇죠. 그냥 붙잡고 네, 있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인지가 되든 안 되든 네. 그거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 원래 그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니까 나중에. 너무 뒤통수 맞는 느낌처럼 내가 뭔가를 공부한다는 느낌이 나중에 사라져버려. 그럴 자가 없어요. 공부라는 것도 따로 없고. 그래서 이 공부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녹아내리는 과정, 분별이 녹아내리고 따로 있다는 것이 해체되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해체되는 과정.
해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가 해체되느냐? 존재감이 해체되는 것이지 이런 형상이 해체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그 존재감이 해체가 되고 녹아내리면 있기는 있는데 텅 빈 거예요.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게 불이법이거든요. 그림자와 같은 게 불이법이에요. 너무 웃기죠? 불이법이라는 게 따로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림자와 같구나. 있기는 있는데 없는 거구나. 이게 불이법이에요. 그림자로 돼버리면 돼요. 모든 것이. 근데 이 그림자가 말을 한단 말이야. 죽은 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불이법이 따로 있고 환상과 같은 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환상과 없으면은 이법이 돼버려요. 있고 없고. 근데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것이 불이법인 거예요. 너무 웃기죠. 우리는 그 대단한 불법의 이치, 불이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데, 이게 말하고 듣고 보이고 하는 이것이 실체 없는 거라. 무늬만 그럴 뿐이고 이름만 그럴 뿐인 게 그게 불이법인 거예요. 그게 자기 현실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어떤 나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전체가 텅 빈 이런 일체성이 뭐 자기라는 것도 없지 사실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져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가 반드시 오니까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반드시 좀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못 읽었네요. 질문. 내 질문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